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 어떤 곳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한신 플러스 케어입니다. 이 자리에 이인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회사 소개 잠깐 하는데 처음에는 인형, 장난감 이런 게 많이 나오다가요. 네. 그림도 나오고 다양합니다. 어린이들의 또 약자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치료하시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회사 소개 조금 더 해주십시오. 네, 우리 회사는 아동 청소년 중심의 정서 심리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네. 치료가 중심이 되는데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각종 도구를 이용한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치료가 있고요. 각종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걸 또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수 프로그램들 몇 가지를 동시에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서적 문제, 심리적 문제들 이제 진단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네. 같이 병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요? 한 6가지 정도의 서비스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심리 평가 진단입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능 검사를 한다든지 모든 걸 종합한 종합 심리 검사를 네. 비롯해서 9가지 종류의 이제 진단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같은 8가지 종류의 치료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부부 상담과 같은 각종 상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치료나 진단이나 상담과 관련된 교육, 전문가 교육이나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동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년층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노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에 달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만든 게 있고요. 또 어르신들, 자살률 네. 높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6가지 서비스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 프로그램 진단 치료에서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전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 범주를 네.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뭐 심리 검사나 뭐 인성 테스트 뭐 이런 걸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요즘 또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 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주로 이제 학교나 이런 기관을 단체로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지 주로 어떤 분들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네.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예. 그 국가가 제공하는 네. 사회 서비스 이용권입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바우처라고 합니다. 네. 이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우처를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네.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바우처를 가진 분들이 우리 기관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말씀처럼 개별 학교라든지 네.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 연계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집단적으로 아이들 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소개한 경우가 있고요. 또 마지막 경우는 본인들이 개인의 어떤 비용을 내어서 기관을 찾아오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로 기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 3곳, 앞서 인천에 2곳, 6개 그 기관 센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이건 이제 지역적인 특성입니까? 아니면 저 센터마다 조금 프로그램 특성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네. 기본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어느 곳이든 아마 대동소이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그 지역의 발전 정도나 특성에 따라 좀 네.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근로자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인데요. 영어로 아마 Employee Assistance Program에서 EAP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EAP 협회와 연계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독특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그 인천 부평에 센터가 있는데요. 한국 GM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 와서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남부 같은 경우는 학교, 아이들이 네. 많이 다니는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뭐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한 20-30개 정도 학교가 저희 센터와 아마 협약을 맺어서 지금 아이들을 보내주고 저희가 또 네. 파견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도 이제 독특하죠.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어떤 뭐 지역 특성에 따라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 특화된 서비스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아동 청소년들은 물론 중요하고요. 그 밖에 노인도 말씀하셨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업무들은 앞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심리 정서 조사, 케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기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네, 민간 네. 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을 텐데 한신 플러스 케어만의 어떤 특징, 전문성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면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네. 그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선도 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입니다. 네. 소셜 벤처 육성 사업인데요.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있는 학교가 응모를 해서 네. 받게 됐었는데 그때 말씀처럼 정서 심리적 문제가 점점 이제 하나의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니 기존에 조금 소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만으로는 대체가 안 될 것 같아.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산업화도 나중에 가능한 규모화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하자.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부가가치 창출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공공성도 보장할 수 있는 벤처는 벤처대 소셜 벤처를 육성하자. 그렇게 해서 출범한 회사입니다. 2008년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그 일반적인 공익 목적도 있고 사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특별히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정부의 예. 공적 지원을 받아서 출발한 예. 회사이기 때문에 예. 회사의 시작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딱 맞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신 플러스가 생겨난 것은 2008년이니까 네. 한 7년 가량 됐군요. 네.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네.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 네.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고요. 예. 2013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해오신 그런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프로그램들, 특별한 프로그램들 있으면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이 심리 진단, 평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뭐 다른 쪽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을 할 수는 없고, 비용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때에 따라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네. 어떤 경우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가치 지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각 센터들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찾아가거나 소개를 받아서 서비스 제공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다양하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뭐 스포츠 바우처도 있고 네, 문화 맞습니다. 바우처도 있고요.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들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우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건가요? 전체 비즈니스 비중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작은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네. 매출로 따지면 초창기는 뭐 90%, 거의 100% 가까이 네. 바우처 제공하는 분들에게서 매출이 일어났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바우처 제공하는 데서 한 6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40%는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네. 그 기업과 연계한, 기업과 협력해서 만드는 서비스로 매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에 그 사업을 만든 보건복지부의 사업 취지 자체가 일종의 바우처를 통한 보호된 시장에서 이제 이 기업이 살아남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의 규모와 스케일업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 지향에 맞게끔 회사는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생력을 이제 가지셨네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러면 직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는 지금 뭐 상근 직원은 한 18명 정도 있고요. 네. 대부분 치료사들은 이 프리랜서 계약직 직원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70여 명이 지금 그렇군요. 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달 평균 580명 정도의 어떤 아이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실은 누구나 뭐 저를 포함해서 다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생각들이나 정서적인 고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단계까지는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치료 단계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놀이 치료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아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성인들도 있으시잖아요. 노인, 뭐 특별한 직원 앞서 보니까 뭐 의경들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도 하셨고. 서울경찰청의 의무경찰 대상으로 서비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치료 방식이 아동 청소년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릅니다. 그 집단 교육이나 상담이나 아니면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지금 말씀처럼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분들 욕구가 있는 분들은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서비스가 더 효과가 있을까를 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요. 이게 우리가 주어진 서비스가 뭐 한두 가지, 요거 무조건 그냥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특히 직장인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서비스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10가지 정도 모듈을 만들어서 이제 선택 가능하게 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감이 뛰어난 사람은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색채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미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학 학원을 등록해 준다든지 혹은 개인 그 취미를 좀 찾아준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꽤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들의 정서적 문제를 이런 정기적으로 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겠네, 기업들이. 예, 조금씩 그렇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올해 혁신사업에 이제 공모에 당첨이 돼서요. 그 EAP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이라고 붙였습니다. HIM. Happiness for Importance Manpower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소위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당신 충분히 쉴 권리가 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신 플러스 케어의 이런 상담, 치료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한신 플러스 케어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포털에 치시면 이제 전화와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특히 홈페이지는 이제 저희 뭐 이제 온라인상 바쁜 분들을 위해서 일과 시간 중에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간단한 상담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지금 그걸 곧 아마 오픈할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답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 설문을 통해서 상담 이제 그 진단은 가능하다는 거죠. 직접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뭐 정보만 가지고 또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는 가능한 건지 그게 가능해질 이후에 이제 치료 과정들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실 거고요.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을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의미 있고 흥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영역이 확장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저희 회사는 뭐 이 모토가 아무튼 새로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의 종류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늘리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 소위 말하는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뭐 이 과학 저널에 한 2편 정도 실린 적도 있고요. 네.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사업을 계속 할 거고요. 뭐 조금 장기 과제입니다만은 만약에 여력이 생긴다면 뭐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우리 서비스가 조금 함께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오늘은 한신 플러스 케어였습니다. 이인재 대표님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